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의 슬로우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일 경험 저도 있어요. 네. 운동화 좀 사야겠네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 접속해 보니까 내 페이스북에 운동화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이거 네. 페이스북이 엿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막 얘기해봤는데 설마 그랬는데 예. 설마가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좀 구체적인 증거, 여전히 의혹으로 떠들고 있지만 상당한 그 의심이 가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404 미디어라는 인터넷 신문이 콕스 미디어 그룹 (CMG라고) 하죠. 이 디지털 부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러니까 피치덱이라고 보통 합니다. 회사 홍보 자료 같은 건데요.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광고해라라는 느낌의 이제 홍보 자료입니다. 근데 이 콕스라는 데는 지난해 매출이 2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30조 좀 안 되게 굉장히 큰 미디어 기업입니다. 위에 홍보 자료에 Yes, our phone are listening to us. 우리 핸드폰이 우리를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게 소름 끼치지만 사실입니다라고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무려 이제 420개 그 디바이스들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420개 소스에서 추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측적 오디언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오디언스들의 행동 패턴을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엿들어서 이 타겟 오디언스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광고를 아무데나 뿌리지 말고 우리를 통하면 정말 정확하게 딱 필요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경쟁력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그 자료라서 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가디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이요, 당신들이 옳았다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음모론으로 떠돌던 게 진짜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로 얘기되고 있죠. 언론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이 스누핑, 염탐이라는 그 용어를 쓴 데도 있고요. 이브스트로핑, 도청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요. 470개 이상 데이터 소스를 분석했다고 하고요. 특정 지리적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서울의 서공동만 타겟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운동화에 관심 있는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TV나 오디오,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미디어, 구글 모바일 광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타겟 맞춤형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마일 반경의 데이터 세트는 하루 $100, 20마일은 $200. 반경이 넓어질수록 더 이제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47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좀 이제 과장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추출한 음성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긁어들인 자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인명 데이터들, 그다음에 웹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긁어들인 것들 중에 이제 470개 중에 일부가 스마트폰 이 음성 추출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내 음성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광고 회사에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것도 수집하고 그거 말고 나의 다른 행적 어디서 뭐 검색을 했다거나 어디를 방문했다거나 이런 것도 수집 가능한 정보들 다 수집해서 합쳐서 마케팅에 쓴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기기 정보, 스마트폰에 이제 뭐 언제 스마트폰 구입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성별 등등을 이제 크로스하거나 그 스마트폰의 IP 정보,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뭐 위치 정보 같은 것들 최대한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음성 데이터까지 우리 음성 데이터도 준다라고 이제 추가로 광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도청 아닙니까? 이걸 이제 좀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런 이야기 그 피치덱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 약관에 보면 작은 글씨 있죠. 네. 그걸 보고 데이터 수집을 허용한다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거 합법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아무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동의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늘 음성 그 대화 내용을 주변의 대화 내용을 다 우리가 긁어가서 마케팅 활용도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홍보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 소개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 리스닝은 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액티브 리스닝인가요? 네, 적극적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이 계속 켜놓고 계속해서 주변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만약 여기 핸드폰 있으면 저하고 이원재 교수님이 하시는 그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마케팅에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 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과 장치가 귀하의 말을 듣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작은 글씨로 된 사용자감이 표시되는 경우 거기에 액티브 리스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흑마술이 아니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블랙미러가 아니다. 영국의 이제 기이한 현상을 다루는 그 드라마죠. 드라마 있죠. 이건 블랙미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AI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실이 블랙미러화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콕스란 회사에서 그 네. 30조짜리 회사에서 이거를 홍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광고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뜨잖아요. 내가 네네. 뭐 이렇게 네네. 운동화 광고 보는 건 난 페북을 통해서 보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네. 콕스하고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발칵 뒤집혔죠. 실제로 이게 뭐 사실 아니냐, 현실로 등장한 블랙미러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요. 당장 이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 콕스가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낸다라는 거라서 페이스북은 우리가 수집한 게 아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의혹도 있어요. 페이스북이 내 대화 내용을 듣는 거 아니냐, 운동화 사야겠어라고 말하는 거 듣는 게 아니냐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콕스가 다른 데 수집을 해서 그걸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정환 대표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운동화 얘기를 막 하면은 예. 운동화란 단어가 내 핸드폰을 통해서 콕스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운동화 살 거구나 하고 운동화 판매 광고를 자기들이 갖다가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돈 내서 나한테만 뜨게 보여준다. 그렇죠. 지금 제 핸드폰에는 앱이 한 500개 정도 깔려 있는데 그중에 어떤 앱에서 이걸 수집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아, 앱에서 수집을 하는 예, 거예요? 제가 깔았던 수많은 앱 중에 어디에선가 지금 이걸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콕스가 어디에 이제 그걸 설치해서 수집한 다음에 그 정보를 다시 이용해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로그인했을 때 당신 운동화 필요하지. 운동화 광고를 딱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는 콕스라는 무슨 앱이 있거나 네네. 콕스가 이 어떤 음성을 캡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 앱을 까는데 거기에 무슨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는 것 중에 콕스라는 회사가 여기 동의하면 음성을 우리가 그렇죠. 가져가서 광고에 활용합니다. 이게 있다는 이건 거죠. 뭐 이렇게 해킹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가 동의를 눌렀다는 거죠. 당신 대화 내용을 털어가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눌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일부 이제 약간 과장 광고, 마케팅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털어가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저렇게 그 광고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저 사람들한 사이는 광고 파트너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CMG가 콕스가 약관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건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를 가져가는 건 콕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앱을 통해서. 실제로 만약에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이렇게 우리 대화 내용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엄청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진짜 빅브라더 논란도 나올 텐데 일단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까지 개인정보를 계속 털어가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실험 비슷하게 한 것도 있고 이걸 실제로 테스트해가지고 이제 개인정보를 얼마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내부에서 그런 이제 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수집한다는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콕스가 드러난 게 그게 상용화된 그런 사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문제였다 그러면 그 앱만 지우거나 아니면 그거 사용 안 하면 그만이고 뭐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면 그만인데 네네. 이게 지금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앱이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 깨알 같은 약관 중에 내가 내 목소리 다 녹음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동의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아마 애플이나 그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인데 그 이 프라이버시 옵션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이게 허용돼 있는가 그 쭉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 그 500개 앱을 쭉 열어보시고 그 중에 이제
마이크 접근을 허용했는가 그런 것들 다 디폴트 이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OS 차원에서 OS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이크 허용 옵션이 켜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동으로 다 이 디제이블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기술은 이미 다 돼 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화를 추천하는 게 이미 추적 기술이 충분히 발달돼 있어서 이원재 교수 운동화를 사고려고 한다는 걸 여러 가지 데이터로 굳이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 사람이 운동화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그 프로파일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화 가는 거를 우연히 보여줬을 그런 가설이 하나 있고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네. 말한 거밖에 없고 네. 검색도 안 해봤고 사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 있고요. 뜬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퀀시 일루션이라고 주파수 환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더 마인드오프라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더 마인드오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신경을 쓰면 더 자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종일 보는 뭐 500건의 광고 중에 운동화 광고도 있고 뭐 사과 광고도 있고 핸드폰 광고도 있는데 운동화를 살까 아니면 낮에 운동화에 대한 대화를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운동화 광고에 유독 더 그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건 또 한국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시 44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핸드폰을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우연히 4시 44분이 찍혀 있더라. 불길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아마 앞으로 며칠 사이에 핸드폰을 봤을 때 4시 44분이 유독 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4시 41분일 때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신경을 쓰고 보면 그게 잘 보인다는 거죠. 운동화를 신경 쓰기 때문에 운동화 광고가 더 자주 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네. 저기 있잖아요. 네네. 아이폰은 그래도 보안이 잘 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폰은 뭐 이건 사실 이제 그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어때요? 폰의 그런 차이는 없는 게 이게 말씀드린 해킹이 아니라 그러네. 아이폰 앱 중에 다 허용하는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폰은 이제 앱스토어 심사에서 그런 이제 그 사생활 침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 그겁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그 녹음이나 그다음에 그 영상 촬영이 켜져 있을 때는 맨 위 그 노티피케이션 센터 위쪽에 주황색 또는 녹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들어와 있진 않죠. 근데 이제 이걸 이 앱 차원에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그게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자체가 몰래 녹음하지 않는다. 결국 다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허용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혹시 이제 걱정이 되시면 들어가서 이제 설정해서 그걸 다 이제 지워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해제하면 된다. 네. 근데 이게 운동화 정도는 귀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내 운동화 원하는데 운동화 광고 띄워주면 나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정보를 네네. 찾는데 시간이 절약되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내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서 정치 광고를 나한테 한다거나 그럴 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뭐 과거 논란이 된 사례도 많았고 단순히 이제 우리는 광고가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광고는 또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 좋아요 10개가 있으면 내 직장 동료보다 나를 더 잘하게 된다. 70개가 있으면 친구보다 룸메이트보다 더 잘 알게 되고 150개가 있으면 가족보다 300개가 있으면 나의 배우자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좋아요 300개만 이렇게 수집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이렇게 교차 체크를 하면 당신 운동화를 좀 사고 싶을 거야. 아니면 당신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나도 모르는 나의 취향을 이미 그 데이터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 기억나시겠지만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고 해서 정치 여론 조사 업체, 여론 조작 업체인데 그 업체가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고 트럼프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업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페이스북에서 우리 그 설문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이 뭐 MBTI에 당신이 MBTI에서 만나면 안 될 뭐 유형의 사람 아니면 당신이 극 J라는 뭐 몇 가지 증거 뭐 그런 식의 아니면 당신과 가장 어울리는 동물의 동물을 골라드립니다. 그런
그 설문들이 있었죠. 네네네네. 재미삼아 하는 설문 몇 개 하면은 네. 결과가 딱 뜨는 거죠. 중간에 다 또 이제 보면 그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게 되는데 지금은 좀 더 강화된 2016년까지만 해도 그걸 누르면서 그 가져가는 정보 중에 내 타임라인을 쭉 긁어갔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어디에 무슨 글을 썼는지, 무슨 먹방을 올렸는지를 다 긁어간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의 이제 입체적인 정보가 나오겠죠.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추정한 다음에 이 사람은 힐러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말 놀라웠던 건 신경과민 그룹, 심신미약 그룹이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뭔가 불안한 사람들, 일자리 없거나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30만 명을 타겟으로 고른 다음에 이 5그룹을 나눠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메일을 보내보고, 그다음에 안심시키는 메일, 그다음에 뭔가 두려움과 안심을 동시에 주는 메일 이렇게 보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딱 골라가지고 힐러리를 뽑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아니면 뭔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그룹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힐러리가 되면 멕시코 이민자들이 몽땅 몰려가지고 당신 일자리 잃을 거다라는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2016년 미국 대선 때 네네.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붙었을 때 트럼프 캠프 쪽에서 그런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캠브리지 어널리티카에서 엄청 사가지고 타겟 그룹에게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건 나는 그런 광고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 신경과민 그룹이라고 책정된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힐러리가 되면 미국에 파멸이 온다. 미국을 망칠 것이다라는 메일과 이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광고를 엄청나게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나 아니면 그 이 부동층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상어가 나타난 그 해변에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상어가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것과 상어가 없는데도 상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한 거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이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는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약간 거의 그 공포와 협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특정 타겟의 그 그룹을 대상으로 쏟아냈는데, 심신미약 그룹 이런 네. 분들. 그 사람들을 추출한 그 과정에 그런 이제 페이스북의 이 설문조사,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불법을 추출한 그 사람들의 좋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 이 성향, 그 사람들이 한 말들 네트워크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출을 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아요까지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요를 적극적으로 누른 거잖아요. 다른 네. 사람 내가 좋아요 눌렀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말하는 거는 핸드폰 옆에 놓고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도청아니 이 정보 수집하는 거는 좋아요 정보 수집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말을 네. 몰래 듣고 내 성향을 파악해서 나한테 맞는 정치 광고를 보내서 내 투표를 바꿔 선택을 그러면 진짜 선거 조작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경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지금 드러난 게 대화를 24시간 들어가지고 통째로 녹취를 한 다음에 녹음을 뜬 다음에 나를 탈탈 털어서 분석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일단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드러나는 건 뭐 운동화라는 단어를 말 하나 보자. 아니면 뭐 그런 정도로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추측인 건데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AI 시대라서 네. 하고자 하면은 기술은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도 되고 지금 이제 그 이번 사건 있으면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혹시 집에서 쓰세요? 쓰다가 지금은 처분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알렉사 쓰다가 뭐 그 헤이실이나 알렉사나 뭐 그 옛날 헤이카카오 등등등을 썼는데 이게 이제 헤이시리 하면 이제 그 네. 이 웨이크 워드라고 하잖아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답변을 듣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계는 우리가 헤이시리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헤이시리가 아니라 얘기하다 무슨 헤이 사라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게 반짝 켜지면서 대화를 듣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녹음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라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헤이 사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화 사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게 녹음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리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닌데도 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네. 과연 그 데이터를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걸 버릴 것이냐, 그걸 가져다가 녹음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과연 그때만 듣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과 의심과 불안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에서 감정 실험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자기들이 이 논문을 써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몇만 명이죠?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분석해서 이 그룹을 나눈 다음에 7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제 각각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했더니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그 포스트를 본 다음에는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이 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불안해지더라. 69만 명의 뉴스피드를 사실 지금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들의 글이 쭉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뉴스피드라고 하는데 뉴스피드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가 늘 논란이었죠. 네. 최근에 이제 전에 이 방송에서 한 적이 있지만 뉴스를 그러니까 언론사가 뉴스를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 또 링크를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이 감정 실험의 결과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바꾼 것인데 사람들이 정치 기사를 보면 괴로워하더라. 예를 들면 윤석열 기사를 보면 괴로워하더라라고 해서 윤석열 기사를 노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쁨, 슬픔, 뭐 즐거움, 그다음에 그런 피드를 계속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이원재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계속 그 사람을 실험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실험을 당했고 이 사람에게 즐거운 뉴스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즐거워하더라. 슬픈 뉴스를 보여줬더니 슬퍼하더라라는 것들을 무려 69만 명에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결과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걸 지금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스럽게 2013년에 이 논문을 써가지고 공개한 게 지금 버젓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성향을 테스트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렇게 개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리즘 무섭네요. 그러니까 나를 뭐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그럼 네. 보여주지 마. 가난한 사람들 많은 동네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슬퍼해.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그리고 뭐 흑인들 유색인종 보여주면 싫어해. 보여주지 마. 다 가려버릴 수가 있잖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했던 것처럼 그 타겟 그룹을 신경과민 그룹을 정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그룹을 나눠가지고 야 당신은 먹방 좋아하지? 먹방 실컷 보여줄 테니까 계속 여기 가서 놀고 광고 클릭해줘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 우리가 지금 그 무방비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좀 해법이 있나요? 해법을 고민을 해야겠죠. 네.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는 이제 이번 사건이 있으면서 더 논란이 됐던 건 꿈과 무의식을 해킹하는 그런 기술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드림 해킹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잠자고 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어떤 음악을 보여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도록 무의식 어떤 이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런 실험들도 진행 중이고 그런 이제 그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드림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팅 기법.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꿈을 꾸게 만들거나 무의식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게 만드는 우리 영화 인셉션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꿈에 무슨 꿈을 의도적으로 꾸게 하지 못하지만 아까 페이스북이 어떤 콘텐츠를 보여줬을 때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기법들 어떤 소리를 들려주거나 좀 무섭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귀에 들리지 않는 아주 낮은 주파수, 아주 높은 주파수의 메시지를 계속 쏘아보내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너는 지금 운동화를 사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내가 모르게 나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꿈이나 그런 무의식을 마케팅 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나 입법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조작한 알고리즘 무섭네요. 그러니까 해법 이야기를 짧게. 네네. 네. 그러니까 음성은 음성 해킹 당하는 거는 앱을 켜가지고 그거 다 해제를 일단 하셔야 되고 마이크 자동으로 안 켜지게. 다른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앱의 권한을 확인하고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의심스러운 앱은 깔지 않는 게 좋고 깔았다면 지우는 게 좋고 안 쓰는 앱은 오래된 앱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면 와이파이도 이제 방에 암호를 걸어야 되고
와이파이에 연결된 장치를 와이파이가 보통 이제 요즘은 채널이 2개, 3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요즘 세탁기나 뭐 공기청정기도 와이파이 연결된 추세라서 그것과 핸드폰의 와이파이를 좀 따로 분리하는 방안도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은 계속 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개인정보는 늘 위협에 처해 있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AI 스피커를 쓰고 있다면 AI 스피커의 그 대화 기록을 디폴트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해주거나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그 이 히스토리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규제를 좀 유럽이나 미국은 계속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한국은 근데 최근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쟁점에서 한참 물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이용 약관에서 동의를 눌렀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요. 빅테크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 그리고 공개 의무를 강제하는 그런 입법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